오늘은 한자편 파트 6의 5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6에서는 창과가 쓰이고 있는 28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파트 6의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창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19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6의 첫 번째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청간무 혹은 무성할무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한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 두 번째 한자는 세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고, 또한 네 번째 한자는 5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무성할무, 천간무에 숙부숙 또는 아저씨숙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숙부숙은 윗상과 작을소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숙부숙이라는 한자는 나보다는 윗사람인데 아빠보다는 나이가 작은 숙부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음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턱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사람이 보이고 있는데 누군가의 숙부예요. 근데 이 숙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부르곤 하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숙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정답은 친척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친척척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세기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신세기 친척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이 친척을 가지고 예문단까지 소개해 볼게요. あのひげの長い人は私の親戚です。 저 수염이 긴 사람은 내 친척입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척척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무성할무에 이번에는 한일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개들이 여러 마리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지저대니까 어떤가요? 다른 개들도 덩달아서 무성하게 지저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마리가 지저대면 덩달아서 무성하게 지저대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개죠. 따라서 이 한자는 개술이란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犬 음으로는 術 라고 발음은 하는데 실은 단독으로는 잘 쓰이질 않는 한자예요. 하지만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한자는 12지신 중에서 11번째에 위치하는 개띠를 의미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와타시와 이누도시데스라고 하면 저는 개띠입니다 라는 일본어 표현이 되니까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개술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일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개술의 여자, 여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여자가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개가 나타나더니 이 여성을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이 개는 길을 가는 여자를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위협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위협할 위 또는 위험위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い、い、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威圧、威力、威嚇、威厳、 위압, 위력, 위협, 위험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예문단까지 소개해 볼게요. 父親は時には威厳を示すことも必要だ。 아버지는 때로는 위험을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협할 위, 위험위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무성할무, 천간무에 풀초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난 꽃밭이 보이고 있는데 이 꽃들과 함께 풀들도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난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이 꽃밭에는 무성하게 피어난 꽃들과 함께 풀들도 어떠한 상황인가요? 정답은 무성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무성할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茂る、茂る、 한편 음으로는 も、 라고 읽어주긴 하는데 실제로는 쓰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자, 그럼 훈독 발음인 시게르를 가지고 예문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この公園にはいろんな種類の草が茂っている。 이 공원에는 여러 종류의 풀이 우거져 있다, 즉 무성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성할 무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무성할 무에 신하신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임금님과 신하놀이를 하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들키지 않으려고 나뭇잎이 무성한 곳에 숨어서 몸을 감추고 있는 중이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신하 역할의 아이는 나뭇잎이 무성한 곳에 몸을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감추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감출장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蔵、蔵、 음으로는 象、象、 라고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덕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冷蔵、貯蔵、埋蔵、 냉장, 저장, 매장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훈독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この酒蔵には毎年多くの人が見学に訪れる。 이 술 공장에는 매년 많은 사람이 견학으로 방문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6의 5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숙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친척척이 되었고 음으로만 새끼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한자는 한 마리가 지저대면 덩달아서 무성하게 지저대는 동물이 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술이 되었고 발음은 참고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한자는 개가 길을 가는 여자를 위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협할 위, 위험위가 되었고 음으로만 이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자는 무성하게 피어난 꽃들과 함께 풀들도 무성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성할 무가 되었고 훈독 발음인 시게르만 알아두셔도 좋다고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자는 신하 역할의 아이가 나뭇잎이 무성한 곳으로 몸을 감춘다고 했었죠. 그래서 감출장이 되었고 뜻으로는 쿠라, 음으로는 조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それじゃ、またね。